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0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권력의 붕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건이 주한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인데요. 엊그제 있었죠. 대학생들이 대학생 진모연합인가 뭐 하는 대진년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대학생들이 주한미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경찰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주한미 대사관이나 아니면 대사관저의 그 땅은 외교적으로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외국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관저는 미국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법률이 미치지 않는 곳이죠. 그건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뭐 관저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그 주변 공사장에서 그 사다리를 가져와서 그거 넘으려고 하는데, 뭐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데 경찰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을 해서 한 40여 분 뒤에 여경들이 도착했는데, 그 여경들이 이제 여학생들을 체포하고 끄집어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그럼 남자 경찰들은 앞으로 그럼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면 남자 경찰들은 못합니까? 그걸 제지하지 못하나요?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똑같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공수처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뭐 다르게 대접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남자 경찰들이 가서 여대생들을 끄집어낸다든가 하려면 뭐 팔이라도 잡고 뭐 어디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잡으면 이제 뭐 나중에 나와서 성추행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경찰이 성추행을 해. 바로 물론 그 중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성추행하려는 경찰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공권력의 집행 과정 아닙니까? 집행 과정에서 뭐 신체의 어느 부위가 닿다든지,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를 살 행동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의 집행 자체를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아니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걸 눈뜨고 봐가면서 그대로 그 담을 넘어가는 행위는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특수건조물 침입. 그런데 그걸 뻔히 보고서도 놔두고 있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화염병 같은 거라도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 대사관저에 화염병을 던졌다, 그럴 경우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상대가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간에 여하튼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도 광화문에서 시위 있었죠.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시위 있었죠. 서초동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도 섬뜩합니다. 뭐 무슨 황교안 구속 실천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윤석열 뭐 체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화문 광장 한국당 시위 같으면 뭐 문재인 아웃 뭐 이런데 뭐 약간의 정치적 구호는 있을 수 있지만, 뭐 누굴 체포하자, 뭐 누구를 뭐 처단하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시위가 점점 더 확산되는 현상들, 이거는 저는 공권력의 무력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를, 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힘으로, 이 집단의 힘을 보여줘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공권력의 붕괴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범죄 현장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여경들 부르느라고 40여 분간을 허비한 경찰들,
정말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과거에 민노총의 민노총 총궐기, 민중 총궐기인가 한 거 있었죠? 거기에서 그 백남기 농민 물대포에 맞아서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여튼 숨을 거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자, 무엇이 본질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 그거는 진압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진압 과정에서 나온 불상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대포를 원래는 사람에게 직접 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늘이나 이런 데를 해서 약간 위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저는 본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백남기 농민을 향해서 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고 이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결과가 어느 한 농민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쏜 사람은 무조건 처벌하자, 저는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 사망사건의 근본 원인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진압을 한다든가 하는 공권력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범죄의 현장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걸 제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 여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았을 경우에는 성추행이다 뭐다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여기저기 불려 다녀가면서 조사를 받거나 때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공권력이 스스로를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권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죠. 공권력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한 권력입니다. 이걸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위축돼서 행사하지 않는 것도 본인들의 의무를 다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고 거기에서 윤석열 아웃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조국 일가나 아니면 기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만약에 게을리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위 현장의 목소리에 의해서 공권력이 위축돼서도 안 된다. 제가 너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위는 철저하게 보장을 하되, 그 시위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을 하되, 다만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불법적 행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법이냐 아니면 보장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단속 대상 또는 단속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친정부이기 때문에 살살하고, 이 사람은 정부와 별로 가깝지 않고 야당과 가깝기 때문에 엄하게 한다. 이래서는 곤란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또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월 3일 날 개천절이죠. 시위를 이제 여러 군데서 벌였는데, 탈북민 중에 왜 7월 달에 모자가 굶어서 죽은 듯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탈북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탈북민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청와대로 행진을 하면서 경찰이 쳐놓은 질서유지선, 쳐놓은 거 말이죠. 그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집시법 위반이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글쎄요, 집시법 위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위도 합법적인 그 질서유지선 내에서 해야 되지만, 그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린 거, 물론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 과연 이게 구속될 사유냐? 구속까지 시켜야 될 사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은 이미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도주의 우려? 이 사람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게 있나요? 그 다음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도 과연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린 것이 그것이 구속할 만한 사유냐? 이러면 얼핏 떠오르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그건 채용 비리입니다.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돈을 2억 1천만 원씩이나 받았습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 다 구속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장 기각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탈북민 허광일 씨, 이 사람은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떤 사안이 더 큰 사안입니까? 그래서 이 허광일 씨는 물론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그 구속 적부심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 해서 풀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 때부터가 저는 공평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동생하고 비교해보면 공평하지 않았다. 왜 똑같은 판사들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권력의 편파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행사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이런 거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판사도 때로는 이 판단을 조금 잘못하는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예외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진년 소속 이 학생들이 4월 달에 국회 나경원 의원실을 점거농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미국 대사관제에 침입했습니다. 만약에 이 4월 달에 그 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한 것을 제대로 처벌을 했어도 대사관제 침입과 같은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사실 전두환 정부나 이런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군사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런 행위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게 관대하게 처분이 됐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8년 이른바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바로 이런 왜 진보 보수 나눈다고 하면 이 진보 단체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유난히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용도 안 되지만 공권력이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는 듯한 스스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듯한 이런 행위도 결국은 국가의 제도 전체가 붕괴하는 전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공권력 부분에 관해서 엄정한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본인들의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의 확산을 막으려면 바로 공권력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행사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